이번 시간에는 공간 변화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교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부터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교통 발달에 따른 공간 변화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원래 사람들은 이동을 할 때 걸어 다녔었는데, 이제 말의 힘을 빌려서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배를 띄우고, 그래서 1600년대에 이르러서 세계 일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발명하면서 증기기관차, 증기선 하면서 더 빨리 가게 되었죠. 지금은 제트 비행기 타면, 전 세계 어디든지 하루 만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살펴보세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타고 가더라도 며칠 밤을 자면서 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KTX 기차만 타면 2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동등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공간이 더욱더 좁은 지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용어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통신도 마찬가지죠. 통신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중계를 통해서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그 지역을 좁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인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 생활과 생태 환경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떠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 쇠퇴하는 지역과 발전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과거에 금강 내륙순이 황해와 연결되어서 활성화되었을 때는 강경과 부여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교통의 중심지로서 도시로서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국내 수준에서 짐을 옮길 때 배로 옮기지 않죠. 도로, 철도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천안, 대전이 고속도로와 기찻길이 지나면서 엄청 큰 도시로 발달하게 되고 강경, 부여는 쇠퇴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변화도 역시 교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라북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X 개통이 전라북도 주민에게 약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빨대 효과, 여기 빨대 효과의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빨대 효과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개통해서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서울까지 수도권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던 시절에는 나 쇼핑해야 돼, 나 병원 가야 돼, 나 뮤지컬 보러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익산이나 전주에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KTX만 타면 서울까지 2시간도 안 걸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 갑자기 몸이 아파. 서울에 있는 병원 다녀올게. 나 뮤지컬 보고 싶은데 서울 다녀올게. 나 쇼핑하러 서울에 있는 어디 면세점으로 다녀올게. 그래도 반나절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전주나 익산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철도의 개통이 전라북도 지역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화라는 것은 많은 공장과 상점들이 도시에 들어설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람의 어떤 생활 양식도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이러한 현상을 도시화라고 하고요. 대륙별 도시화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륙은 앵글로 아메리카, 즉 캐나다, 미국, 멕시코. 거기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죠. 반면에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대륙은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아프리카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화율 높은데요. 물론 아시아의 일부 지역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지만 전체 범위에서 평균을 냈을 때는 여전히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도시화율이 낮은 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화 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요. 각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의 대부분의 경제시설, 편의시설들이 몰려있고 나머지 지방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지방분권이다 해갖고 각 지역마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서울에 몰려있던 공기업이나 그런 정부 기관들을 각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의 문제점과 산업화의 영향에 대해서 나오네요. 산업화의 긍정적인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산업화의 부정적인 부분은요. 이 부분 한번 언급해 볼게요. 생산과정의 표준화, 자동화, 분업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표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려면 제품이나 부품의 규격을 통일해야 되고 그것의 작업 방법, 작업 시간, 작업 공구나 설비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규격화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생산하는 방식과 부산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같아야 이곳저곳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그 다음에 자동화라는 것은 업무를 기계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자동으로 이 기계와 로봇이 업무들을 맡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나쁜 영향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분업화라는 것은 분업한다는 건 일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업화된 공장에서는 한 노동자가 한 가지 일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전체 작업 공정을 잘게 쪼개어 놓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전체 공정의 작업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표준화, 자동화, 분업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산에 종사하는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기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노동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없어지고 내가 언제든지 다른 노동자나 다른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 재미없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그걸 노동소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밖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울산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지역개발이라고 합니다. 지역개발 방식은 크게 하향식 개발과 상향식 개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향식 개발은요. 하향식 개발은 말 그대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중앙정부. 대통령과 장관들, 각 부서들. 중앙정부가 어떤 지역에 어떤 개발이 필요해라고 정책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잘 수렴하지 않고 그냥 내려보내서 개발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어떨 때 이런 하향식 개발을 하냐면요. 대체로 개발 규모가 큰 국책 사업들. 그래서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돈을 대야 하는 사업들이 하향식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돈을 쏟아부어서 모든 이제 그 관공서들의 힘을 다 종합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죠. 대신에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향식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상향식 개발은 뭐냐면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거 필요해 라고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다가 개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하향식 개발보다는 개발 규모가 좀 작고 그렇지만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정,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개발을 할 때에는요,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끔 개발하자, 발전시키자라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서, 이 부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 짓지 마, 제발. 혐오 시설들, 그렇죠?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별로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하지만 그 지역에 필요한 뭔가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반면에 핀피 현상은 오늘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지어줘. 그러니까 뭔가 편의시설들이겠죠? 첨단산업, 행정기관, 그 다음에 뭐 쇼핑몰, 대형마트 같이 뭔가 우리 집의 집값을 올릴 수 있고 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설은 제발 우리 지역에 지어줘. 이런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여러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에 대한 배려를 해줘서 갈등을 잘 해소하면서 지역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노트 활동지의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통 발달, 교통의 발달에 영향 볼게요. 시간과 물리적 공간 제약이 감소해서 지역 간에 뭐가 증대될까요? 교류가 증대되겠죠. 그래서 지구촌이 형성됩니다. 교통 발달로 인해서요, 지역 간 뭐가 향상될까요?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해요. 접근성. 그리고 이제 어떤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쇠퇴하고 어떤 지역은 다시 성장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교통혁신으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환경오염이나 뭐 소음과 같은 지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진단평가 한번 봅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생활장소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지구촌. 그 다음에 교통혁신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교통혼잡, 집가상승, 환경오염 등의 뭐가 발생한다? 바로 위에서 살펴봤었죠? 직접 불이익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화 산업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산업화의 긍정적인 영향에서 기계와 자동화는 뭐를 가능하게 해준다고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물품들을 누리면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하지만 산업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인간 소외 현상,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화석연료로 사용이 증대돼서 무슨 문제가 심화됐어요?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됐겠죠. 진단평가 한번 봅시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주민의 생활 양식이 도시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도시화라고 하죠. 도시화.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뭐죠? 산업화죠. 산업화. 자,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따라서 지역개발의 목적은 주민의 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즉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죠. 지역개발 방식은 하향식, 상향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갈등 양상은 핀피, 그럼 이건 뭐죠? 님비죠, 님비.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걸 기피하는 현상을 님비라고 하고요. 지역개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진단평가 한번 봅시다.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높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역개발이라고 한다고요.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어떤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